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 오늘은 로봇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 주에 분명히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다음 주에도 소외되지 않는 일상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수 움직임 봤을 때 좀 더디죠. 어쩔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계속 이슈가 안 좋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장기채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또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단기채랑 또 이런 격차도 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좀 전반적으로 약세장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순환매가 나온다는 건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리포트들도 하는 얘기가 지금이 바닥은 아니지만 무릎 아래 정도는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거에 동감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나 코스닥을 봤을 때 120 월선을 이탈을 한 거는 아쉽지만 일단 여기에서 더 빠지더라도 빠지는 폭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증시는 계속 우상향을 했고, 이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라든지 여러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큰 흐름으로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나라 장뿐만 아니라 미증시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꾸준히 우상향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장일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들 매도해라, 고평가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이런 감정이 밀려오면서 그게 이제 매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항상 빠질 때마다 기회를 주는 그런 장들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닷컴 버블 있을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버블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성장주들이 좀 이끄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가치주와 이제 좀 스몰캡 위주로 상승하는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120선을 이탈했지만 결국에는 회복하는 시기가 조만간 올 것이다. 어느 정도 요즘에 또 채권 시장의 불안감을 또 강원도에서부터 또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터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좀 터지는 부분도 반영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빠져도 그냥 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매수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뭘 찍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봇주를 고른 이유는 일단 다음 주에 삼성자산운용에서 K로봇 관련된 ETF를 또 이제 발행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이슈들 오늘장이 막판에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로봇주를 좀 보셔야 할 게, 일단 기관들은 이렇게 지수를 추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죠. 왜냐면 지수보다 실적이 안 좋으면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ETF라든지 이런 게 좀 약간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거기에 이 유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ETF가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종목이 기준점이 되는지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또 쏠리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로봇 ETF가 이제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로봇주가 좀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들이 꾸준히 샀다가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 중에서 저의 좀 기준점을 말씀드리면서 대장주를 한번 뽑아봅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얘는 뭐 로봇 자동화 기계, 뭐 휴머노이드 뭐 이런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 좀 강한 탄력이 나와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좀 약간 주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지지 라인과 어느 정도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이게 보유자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3만원과 37,000원대 사이, 그리고 이제 33,000원대 이제 중간 이 저항 라인을 기준점으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다가 좀 꺾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그다음 로보로보 같은 경우 이제 교육용 로봇 관련주인데 얘도 오늘 K 로봇 액티브 ETF를 출시하는 거에 대한 수혜주다. 정부의 로봇 지능 정책과 맞물려 상장지수 펀드도 함께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리고 뭐 등등의 뭐 중소형주도 편입이 된다. 그래서 ETF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하는 ETF에 포함되는 로보로보 짱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얘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선을 요즘에 좀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선 구간대가 또 공교롭게도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구간,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이 구간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120선 수렴,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선 수렴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추가 상승 나오면서 7,000원대를 회복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두 달 안에 또 한 번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로보로보라는 종목은 한번 편입을 해볼 만합니다. 1번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지만 아직 등락이 저는 안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폭이 조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진 않는다. 물론 또 다음 주도 봐야죠. 로보로보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로보스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뭐 손자라고 해야 하나요? 뭐 그 정도 뻘 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스마트폰이랑 태양광 뭐 이런 좀 가전 말고 좀 소외됐던 마이너스 치는 그런 이제 부진했던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신사업 진출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로보스타 지분을 인수를 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반도체, IT, 뭐 2차전지, 뭐 직각 좌표 로봇 등등의 뭐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용 로봇을 개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G전자도 삼성전자처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크게 보고 이 종목을 편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120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 이제 회복을 못한 자리다. 실적은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타이틀을 좀 좋아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거의 바닥까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보스타도 LG 손자뻘, 삼성전자 팩토리처럼 LG전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내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진 엑스텍, 얘도 많이 빠졌어요. 얘는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많이 적용이 됐었던 주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봉상으로도 중장기 평선 지지 받을 것 같고요. 상방에 12,000원대까지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는 그 반도체 제조, 검사, 장비, 그러니까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로봇용 컨트롤러나 액추에이터도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시스템을 생산을 한다든지 모션 제어칩이라든지 어느 정도 얘도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산업용 로봇과 좀 밀접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상승할까 했는데 이때 이슈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저도 막 TV나 이런 데 추천이 많이 나왔던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주저앉았다. 일 거래량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38,000 주면은 이 정도면은 돈 좀 있는 사람들 혼자서 거래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번에 로봇주가 한번 움직여 준다면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에서 한번 만원대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진 엑스텍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유진 로봇. 얘는 뭐 거의 뭐 임당 로봇이죠. 옛날에 이 종목으로 매매를 좀 자주 해서 뭐 1,200%씩 많이 먹었던 종목이라 좀 잘 아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능형 청소 로봇 좀 작은 거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부품이나 솔루션 기술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개발하고 이제 뭐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얘도 근데 얘는 아직 지지 라인은 정확하게 안 디뎠어요. 그냥 월봉상 중장기 이평선은 디뎠구나 뭐 이 정도죠. 하방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한 3,700원대. 그래서 옛날에 이 종목 매매를 할 때 여기에서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2,000원대 한 번, 그다음에 또 3,000원대 한 번. 그래서 평단가가 2,000원, 3,000원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빠지면 한 3,700원 선에서 분할 매수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좀 그 자리까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로봇주가 흐름이 좋아지면 4,000원? 혹시 깨지는 날이 있으면 그때 조금씩 사 모아서 한 4,800원에서 5,000원 사이까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유진 로봇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컴퍼니. 얘는 이제 또 자회사 빨도 좀 있어요. 자회사 관련된 이슈로 또 한번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워낙 대단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셀바스 AI 거래 재개되고 좀 좋은 흐름 나와주나 했는데 시장이 안 받쳐줬어요. 얘는 주로 AI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잘 갔었는데 뭐 이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능, AI, 뭐 영상지능, 필기지능, 음성지능 뭐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 관련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전에 뭐 코로나 시즌 때도 한번 상승을 했었던 것도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앞전에 그 거래 재개되고 이 구간대에서 굉장히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다가 그 거래 재개됐을 때 그 이 몸통 구간대 이 구간대를 한번 저항받고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 그 다음에 그 위에 저항대 항상 이 가격적인 충돌이 있었던 그 라인대를 한번 맞고 두 번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면서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식 하락 나오면서 물량 다 털었고요. 여기서 손바뀜이 한번 나와야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10% 20% 정도 노려본다면 셀바스 AI라는 종목도 한 번은 튀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구나. 안간 인공지능 뭐 로봇주 찾아야지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F세미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주로 반도체에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고요. 휴림 로봇
얘도 최근에 상승하고 빠졌는데 얘도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뭐 반도체형 로봇, 뭐 이런 거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2,000원대를 이탈을 하면 1,5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서 2,000원이라는 가격을 꼭 지켜줘야 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 시장이 빠지면서 흔들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혼자서 난리 나가지고 빠지면은 좀 오래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뭐 한 2,700원? 이 정도 대에서 또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사이맥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장비주로 이제 조금 더 유명하죠. 그 다음에 뭐 의료용 로봇 관련된 이슈 있고. 근데 아직 사고 싶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11,000원대 지켜주면 반등은 한번 나오겠죠. 15,000원까지는. 루닛. 오늘 제가 저번에 이제 국전약품 말씀드리면서 그 샤페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국전약품은 아쉽게도 상한가는 못 갔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이슈는 좋지만 여기에서 더 지하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루닛도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사실 바닥도 없고 위도 없다, 위아래가 없다, 예의가 없다, 차트가. 그래서 좀 예의가 갖춰졌을 때 접근을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엑셈 뭐 얘도 자주 얘기했는데 이제 로봇이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베이스 관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인공지능 얘기를 해라고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팔다리 샥샥샥하고 스마트 팩토리 할 때 그 자기들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하는 것도 인공지능을 거기다가 탑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대파동이 혹시 나온다면 움직일 수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XM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관련된 이슈로 갔을 때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얘가 의미 있게 움직이는 3,800원대 이 구간대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이탈했기 때문에 회복할 때까지 저는 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한번 18,000원에서 20,000원 터치 한번 하겠습니다. 얘는 주요 생산 제품은 이제 카메라 모듈인데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기술 기타란에 뭐 AR이라든지 VR,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로봇 ETF에 편입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무가도 한번 활개는 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의가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종목들을 둘러봤는데요. 예의가 있는 종목들은 예의 있게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예의 있는 종목들 예의 주시하셔서 다음 주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사임당의 파워 주식이었고요. 제가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또 카톡방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